백화점이 확장되면 이용객이 3.5배 증가하는데도 교통량은 16%만 늘어난다는 광주 신세계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장대로 16%만 교통량이 증가해도 인근 교차로 절반 이상이 과포화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4년 서울 강남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주범인 조직폭력배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점을 조작해 자수했지만 검찰의 수사로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최근 장흥댐이 방류량을 늘리자 빠른 물살에 밀려온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 외가리 300마리가 몰려들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12곳의 특화단지의 투자 규모를 살펴보니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산단으로 지정된 광주 등 호남 지역 투자액은 충청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이 4배 확장돼도 교통량은 16%만 늘어날 것이라고 엉터리 교통 분석 자료를 광주시에 제출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신세계 주장대로 교통량이 16%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근 교차로의 절반 이상이 과포화될 것이란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교통대책을 다시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 신세계 인근 도로의 모습입니다. 할인 행사가 열린 이마트와 백화점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오가는 차량이 뒤엉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평일 기준 신세계 백화점 인근 12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F등급이 4곳, 2등급이 4곳, D등급이 3곳, C등급이 1곳이었습니다. 신세계 인근 교차로는 현재 평일에도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백화점이 4배 확장돼 이용객이 3.5배로 증가하면 일대 교통 상황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백화점이 확장된 2027년에는 12개 교차로 중 절반 이상인 7곳이 F등급이 되고 2등급이 2곳, D등급이 3곳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D등급은 혼잡한 교차로, 2등급은 교차로 용량이 꽉 찬 최대 포화, F등급은 빠져나가는 차량보다 진입 차량이 더 많은 과포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광주 신세계의 분석대로 실제 교통량이 16%만 늘어날 거라고 가정하더라도 교통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신세계 야구단이 우승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이쪽 주변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어요. 그와 같이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하면 되었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볼 것 즐길 것 없는 광주에 근사한 백화점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지역민의 열망을 앞세워 당장 불보듯 뻔한 교통지옥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신세계 측이 제출한 교통분석 자료에만 의존해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광주시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신세계가 4배로 확장 이전하면 이용객은 3.5배 늘어나지만 교통량은 16% 증가하는 데 그친다는 사업자 측의 분석 자료에 의존해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광주시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과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분석만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건 신세계를 위한 특혜 행정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9년 전인 지난 1994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주범인 조직폭력배가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했지만 검찰의 수사로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함께 도주한 또 다른 조직폭력배는 공개 수배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서울 강남의 뉴월드 호텔 앞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살인 사건.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력 조직인 영산파가 식량파와의 패싸움에서 자신의 조직원이 숨지자 벌인 보복 살인이었습니다. 이 중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붙잡혔지만 달아난 2명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이 이들 중 한 명인 영산파 행동대장 55살 A씨를 살인과 살인 미수,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범행 29년 만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중국 영사관을 찾아 2016년에 밀항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밀항 시점을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훨씬 지난 시점으로 꾸민 겁니다. 그렇지만 A씨의 허위 시나리오는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2010년 이전에 중국에서 A를 봤다는 사람을 저희가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본인도 2003년도에 밀항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55살 정동섭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났던 정 씨 또한 살인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국내로 들어와 지난 10여 년간 사업가로 활동했으나 최근 검찰이 A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영산파가 A씨와 정 씨의 도피 과정에서 많은 부분 원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장흥댐 주변에 300마리 남짓의 외가리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장흥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빠른 물살에 밀려온 물고기들이 많아지자 외가리들이 먹이 활동에 나선 건데요. 그 모습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맑기로 이름난 장흥댐 하류에 때 아닌 외가리떼가 몰려드는 신풍경을 연출합니다. 포에 올라간 외가리떼는 일렬 행대를 유지하며 이동도 하지 않고 주시하다 빠른 물살에 밀려온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먹이를 구한 외가리는 새끼들이 기다리는 둥지로 빠르게 향합니다. 습지와 포 주변에 몰려든 외가리 개체 수는 어림잡아 300마리.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장흥댐이 지난 22일부터 평소보다 3배 많은 초당 15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붙습니다. 먹이 활동을 끝내고 배를 채운 외가리들은 여유로운 날개짓으로 습지와 숲을 오가며 멋진 군무도 펼칩니다. 지금 기동마을은 약 한 250마리에서 300마리가 지금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 되면은 대부분 이게 먹이 활동으로 이쪽 장흥댐 부근이랑 탐진강변으로 흩어져서 많은 그 먹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끝나고 장흥댐이 방류량을 줄이면 댐을 찾는 외가리 개체 수도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도 장흥댐에 몰려든 외가리떼의 진풍경은 장흥 탐진강 주변 생태 환경이 얼마나 청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올해 장마 기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 역대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장마가 끝난 오늘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누적 평균 강수량은 758.7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1110.9mm를 기록해 평년 강수량인 362mm보다 3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12곳의 특화단지를 선정했죠. 광주는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 산단으로 지정돼 1,9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권역들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턱없이 적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첨단 전략 산업 7곳과 소재 부품 장비 5곳을 특화단지로 선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는 실패했고 광주는 미래차 소재 부품 장치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종 결과에 이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경험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미래차 특화단지에는 앞으로 국비 6천억 원 투입, 70개 기업 1조 9천억 원 투자 등이 예상돼 부가가치 효과가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다른 권역의 특화단지 규모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전체 12개 특화단지 가운데 영남권은 포항 12조 1천억 원, 울산 7조 4천억 원 등 5곳에 26조 5천억 원, 충청권은 천안 17조 2천억 원, 청주 4조 2천억 원 등 3곳에 2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호남권은 광주 미래차 1조 9천억 원과 전북 새만금 6조 4천억 원 등
두 곳에 8조 3천억 원에 그쳐 다른 비수도권 권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3월 발표된 전국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서도 경기 용인의 반도체 산단 규모가 300조에 달한 데 비해 광주 미래차 산단은 6,700억 원 수준입니다. 6,700억짜리죠. 반도체 비하면 300조에 0.2% 남짓의 돈을 투자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한 거죠. 국가 균형 발전이려면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균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낙후된 광주 전남과 타 권역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광주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15%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광주의 출생아 수는 2,7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줄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입니다. 1월에서 5월 전남의 출생아 수는 3,4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내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천룰 개정 청원이 지도부가 답변해야 하는 5만 명을 넘어섰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공천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는데요. 공천룰 수정 논의가 어디로 향할지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공천룰 개정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은 경선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단수 공천을 금지하는 완전 경선제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50% 감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친이재명계 원외 정치인들로 구성된 8개 단체는 공천룰 개정 청원에 지도부가 직접 답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민주당 현역의원의 대대적인 물갈이입니다. 민주당 현역의원 상당수가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유능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천룰 개정은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천 시스템을 변경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공천룰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원외와 원내,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이자 공천 TF팀장을 맡았던 이계호 민주당 의원은 공천룰 개정 청원이 일부 원외 입지자들을 위한 맞춤형 공천룰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이 시스템 공천룰이 당내 충분한 토론과 의사 합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선의 1차 관문인 민주당 경선을 좌우할 공천룰. 그대로 둬도 수정해도 유불리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제 광주 하루 확진자 수는 2,193명, 전남은 2,451명으로 각각 1일 확진자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4일 이후 처음이며 7월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이 간호사 적정 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단체 협약에 명시하기로 구두 합의해놓고 이를 파기했다며 내일 아침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적정 인력 확보 문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합의를 깬 건 노조라고 맞섰습니다. 조선대병원은 노조의 파업에도 정상 진료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전라도 천년사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른역사 시민연대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광복회 광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를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었다고 하거나 백제의 지방행정구역이었던 야마토해를 독립국가로 명시했다며 식민사관이 녹아있는 전라도 천년사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탁사업을 한 편천위원회는 국민과 호남민에게 사과하고 해산해야 한다며
발간 주체인 광주 전남 전북도는 해당 도서를 즉각 폐기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목포 구도심에서 무한 남악, 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전남도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트램 도입 용역을 맡겨 1년간 최적의 노선과 적정 차량 시스템 도입, 경제성 등을 분석한 뒤 세부 계획을 수립해 해당 부처의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전남형 트램은 목포 구도심의 근대화 거리에서 하당을 거쳐 무한 남악 오룡 신도시까지 16km를 연결하는 4천억 원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제9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신안 자은도 라마다 프라자 시원 리조트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신안, 강진, 영암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4년 만에 대면 대국이 진행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의 프로 기사들이 출전하는 세계 프로 최강자전이 열립니다. 이 밖에도 강진과 영암 실내체육관에서는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세계 청소년 바둑 대축제와 동호인들의 한마당 행사인 한여름 바둑 축제가 펼쳐집니다. 광주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이 다음 달 25일까지 무료로 운영됩니다. 광주 북구청은 어제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장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유아풀과 어린이 청소년풀이 따로 마련돼 연령대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친절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목포 지역 숙박업주 200여 명이 참여해 친절한 서비스와 청결한 숙박 환경 조성, 합리적 숙박요금 개시 등을 실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까지 전남도에 들어온 숙박요금 관련 민원 4건 중에 개시된 숙박요금을 미준수한 3개 업소는 행정처분했으며 과도한 숙박요금을 받은 업소는 적정 가격으로 계도 조치했습니다.